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여러분, 꿀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근데 혹시 마트에서 1리터에 10,000원 하는 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사양꿀이라고 써있는 저가형 꿀들입니다. 비싼 꿀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알고 드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이 꿀을 식품 유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설탕꿀을 식품으로 판매하고 먹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설탕꿀, 사양꿀은 한국을 벗어나며 식품이 아니라 물질로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15년 전 이 꿀을 인정한 것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유사 이래 가장 큰 실수다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하게 접했던 그 싼 꿀들이 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었고 수입산 건강꿀이라고 했던 꿀들이 비싸다고 마냥 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사양꿀 또는 설탕꿀로 불리는 이 꿀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천연꿀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탕꿀은 우리나라의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꿀벌들에게 꽃에 있는 화분이 아닌 설탕을 먹이로 주며 시작되었습니다. 즉 화분이 아닌 고무호스에서 타고 내리는 설탕물을 먹으면서 꿀벌들이 자라고 그 설탕물을 매개로 해서 꿀을 만든 것입니다. 딱 봐도 천연꿀에 비해 사양꿀은 그 성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함유량만 보더라도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천연꿀과 설탕꿀의 차이점을 찾아내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업자들은 설탕꿀을 천연꿀로 둔갑시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렇다 할 사양꿀에 대한 관리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아서 이 설탕꿀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천연꿀을 파는 농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분들의 소중한 제품을 자비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내는 더 과반이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이 설탕꿀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벌꿀의 기준과 표시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품 당국과 일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논의해 자율 표시제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설탕꿀이 계속 천연꿀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식약처가 뜬금없이 설탕꿀에도 천연꿀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 불가피한 환경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설탕꿀을 벌꿀류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이 설탕꿀 생산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꿀벌도 그렇고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꿀벌도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질병 저항성이 약화된 꿀벌은 자연 꿀벌과 달리 그 집단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의 꽃가루 섭취에 따라 수명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물만을 먹은 벌은 면역력이 떨어져 수명이 더 떨어집니다. 꽃가루에 있는 무기질이나 기타 다른 성분이 없이 설탕만을 먹은 꿀벌은 우리 인간이 탄수화물만 먹거나 무너진 균형의 식사를 계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참 생명은 다른 듯 하지만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수로 자동 급여되는 설탕물들로 인해 꿀벌들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즉 굳이 힘들게 꽃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인간과 똑같네요. 운동 부족이라니. 그리고 또 꿀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화분을 다른 꽃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설탕꿀에 대해서 나쁜 점만 이야기했을까요? 설탕꿀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천연꿀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꿀을 건강상의 목적이 아니라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대신해서 요리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이런 제품들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천연꿀과 설탕꿀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덕꾸덕 진하면 천연꿀이고 묽으면 설탕꿀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벌이 천연꿀을 생산할 때면 이곳에서는 진한 꿀, 저곳에서는 묽은 꿀, 때로는 밤이슬도 좀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꽃가루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한정 꿀의 진하기로 따지면 사실 좀 묽고 연한 꿀이 거의 천연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의 바닥이나 윗부분의 뿌연 층이 설탕이다?
정답은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이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픈 환자가 맞는 링거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주사와 동일한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으슬으슬할 때 꿀물을 타 마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꿀을 구매한 후 뚜껑을 열고 닫고를 반복하면 수분이 증발되고 그 결과 꿀 속 포도당이 응결되고 이것이 희고 뿌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꿀에서 뿌연층이 생긴다면 천연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천연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통 꿀은 5월에서 6월까지 채집을 합니다. 이때 벌들은 공격성이 강해져 꿀을 향해 돌진하다가 꿀 속에 처박혀 죽기도 한답니다. 이런 꿀들을 망에 걸러서 바로 판매하는 것이 100% 천연꿀이죠. 하지만 설탕꿀은 농축장에서 열을 가하여 수분을 날려 진하게 만든 다음 필터링을 해서 깨끗하고 맑게 만든답니다. 결국 한눈에 구별법을 정리해본다면 조금 묵다, 그리고 희고 뿌연층이 있다, 깨끗하지 못하고 약간 불투명하다, 자세히 보면 벌의 날개와 다리가 보인다. 이런 꿀들이 천연꿀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렇게 천연꿀과 설탕꿀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슬프게도 이는 100%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양봉업자님들의 유튜브와 블로그들, 그리고 논문들을 살펴보았지만 일반인은커녕 양봉 30자 경력자분들도 사양꿀과 천연꿀을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맛을 봐야 안다는 소리도 있지만 꿀벌이 채취한 화분의 종류와 지형, 날씨 등에 의해서 꿀의 맛은 당연히 다 다르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이 꿀은 천연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천연꿀 양봉업자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이 실험을 해서 자신의 꿀이 천연꿀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탕꿀 때문에 천연꿀 업자분들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각설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천연꿀은 마이너스 22.5% 이상, 마이너스 33% 미만이라고 합니다. 설탕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13.7% 이상, 마이너스 22.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꿀 제품 라벨지에 명시해 두거나 판매할 때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꿀이 천연꿀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천연꿀 양봉업자님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좋은 양봉업자를 만나거나 또 소개를 받아서 그 꿀을 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천연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호주의 마누카 꿀이니 러시아의 시베리아 꿀이니 세계 5대 꿀이니 하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면서 상당한 고가의 꿀들을 파는 것을 보면서 의아했었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좋은 꿀들이 있고 저렴한데 누가 저런 고가의 꿀을 따로 사서 먹겠어? 꿀에다가 금이라도 뿌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쉽게 생산 단가를 낮추고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싸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곧 깨닫곤 합니다.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려 더 이상 그 음식은 맛볼 수 없게 되거나 사실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이 인간에게 해로운 제품이 되었거나 합니다. 꿀은 그리고 좀 더 예민합니다. 세계 100대 주요 식물 중에서 77개의 식물이 벌이 꽃의 화분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번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벌이 멸종하면 4년 내에 인간도 멸종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벌들이 식물들의 번식을 도와주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천연꿀과 설탕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꿀벌들이 겨울에도 굳이 설탕물을 먹지 않더라도 먹을 것이 지천에 넘쳐있는 자연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양봉업자 분들 중에 우리 인간이 꿀벌의 먹이를 다 없애버렸기에 꿀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다시 꿀벌들에게 자연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년 시절 저희 어머니는 항상 꿀병을 소중히 다루시고 보물처럼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꿀 자체도 참 아껴 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유난히도 꿀을 좋아하신다고 애지중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양봉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렇게 꿀을 애지중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집에 가면 평생 먹어도 먹지 못할 만큼의 여러 종류의 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추억으로 소중히 했던 꿀을
저도 잘 이어받아 제 자식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채널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